네, 저는 지금 서울 강남역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강남역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곳인데요.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면서 시민들은 우산을 챙기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밤사이 장맛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졌습니다. 오전 6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서울 노원구 193mm를 비롯해 경기 남양주 195mm, 경기 오산 170mm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밤사이 호우경보가 호우주의보로 대체되기는 했지만 호남 등 남부 지역은 호우특보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한강 유역 일부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고 하천과 도로 곳곳은 통제 구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하천 27개 모두 출입을 통제했고 잠수교는 보행자 통행은 물론 새벽 4시 50분부터는 차량 통행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또 중랑천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동부간선도로도 전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네, 문제는 앞으로도 더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앞으로의 기상 상황도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비구름은 전국에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중북부 내륙에 오전까지 시간당 20mm 이상, 경기 남부와 전라, 경북 북부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까지 충남과 전북에 최대 400mm 이상, 중부지방엔 300mm 이상의 큰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거센 비로 인해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8시 30분에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습니다. 산림청은 서울, 인천, 세종, 강원 등 전국 9개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상향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젯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 지자체 관계자와 호우 대처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준비하고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비는 주말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계곡과 하천, 저지대 등 침수 위험 지역은 각별히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로의 한 도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이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도로 축대가 폭우로 인해서 무너졌는데요. 지금은 방수포로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서 덮여져 있는 상황인데 유동인구가 많은 퇴근 시간대에 발생한 사고였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추가 붕괴 등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인근 20가구 46명의 주민들은 숙박업소나 지인의 집 등에 임시로 대피한 상황인데요. 해당 지자체는 현장에 상황실을 차리고 밤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도로 하부에 있는 석축 3.5m, 약 한 50년 정도 된 석축이 현재 우수가 유입이 되면서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수포를 설치를 해갖고 구청은 날이 밝는 대로 기상 상황을 고려해 보수공사 등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도 인명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도 곳곳에서 이 정전사고가 있었죠.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먼저 어제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비바람에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전신주를 충격해 인근 2,10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어젯밤 9시쯤에야 복구가 완료되면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정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됐는데 저희 집은 인덕션을 쓰고 있어요. 저녁을 못하게 돼서. 또 서대문구 홍제동 안산 부근에서는 오늘 자정이 넘은 시각에 가로수 한 그루가 많은 비로 쓰러지면서 고압선을 끊어 인근 2,000세대 이상이 정전 피해를 겪기도 했습니다. 장시간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강원 정선군 피암터널에서 추가 산사태가 나기도 했는데 산림청은 서울, 인천 등 9개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앞서서 한번 정리를 했긴 했지만요. 이 밤사이 비 피해가 상당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보신 것처럼 밤사이 비 피해 굉장히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예. 어제 오후 2시쯤 서울 쌍문동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져 주택 약 2,000세대가 정전됐고 엘리베이터에 주민들이 갇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서울 중국동 빌라에서는 옹벽에 생긴 구멍으로 토사가 밀려 내려오면서 구청이 안전조치에 나섰고요. 오후 6시 반쯤 연희동에서는 집안이 붕괴돼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밖에도 일부 도로가 물에 잠기고 저층 주택이 침수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인명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지만은 작년에는 많은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을지 이 방법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사전 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반지하 주택은 침수 위험이 가장 큰 곳인데요. 비에 대비해선 입구에 차수판이나 모래주머니를 쌓아두는 게 좋습니다. 배수구에 버려진 담배꽁초 등 쓰레기는 배수구를 막히게 할 수도 있어서 청소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집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한 경우에는 바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요.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두꺼비 집은 내리고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계단 난간을 붙잡고 대피하셔야겠습니다. 네, 주거 지역도 이제 문제지만은 비가 많이 내리면 순식간에 이 도로가 물에 차면서 이 운전 중에 물에 잠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운전 중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물이 어느 정도 차올랐느냐에 따라서 행동 요령이 좀 다릅니다. 예. 우선 범퍼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을 땐 저단 기어로 변환하고 시동을 끄지 않고 저속으로 천천히 이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물이 바퀴 높이까지 차오른 경우에는 즉시 대피해야 하는데요. 비상용 망치가 있다면 창문을 깨고 나가야 하고 이마저도 놓쳤다면 자동차 안팎의 물 높이가 30cm 가량으로 좁혀지기를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 탈출해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저희 현장 기자들 지금 현장에서 지금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비 지금 도대체 언제까지 저희가 좀 내릴 것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우선 서울과 수도권의 호우경보는 오늘 오전 5시부터 호우주의보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충청과 호남 지방은 호우경보가 더 확대돼서 시간당 50mm의 비가 내리고 있고 내일까지 최고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도 내일까지 최대 250mm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인데요. 정체전선은 중부와 남부 지방을 계속 오르내리면서 다음 주까지 장마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거리에 물이 가득 찼고 행인들은 바지를 걷고 엉금엉금 걸어다닙니다. 자전거 바퀴가 잠길 만큼 물이 차올랐고 맨홀에서 역류하는 물을 빼기 위해 양수기도 쉼없이 돌아갑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강남의 영동시장 골목이 쏟아진 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네,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침수했었는데 올해 또 이렇게 배수공사가 안 끝나다 보니 또 이렇게 도로에 물이 이렇게 찼던 것 같아요. 구청 관계자들이 빠르게 작업한 탓에 10분 만에 물이 빠지긴 했지만 비가 많이 내리면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수 작업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뭐냐면 이게 이제 박스 4개 같이 차면 여기가 지대가 낮아서 이게 오가구가. 도로 침수도 잇따랐습니다. 서울 강남역과 사당역에서는 맨홀이 역류해 한때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이 있었습니다. 반지하 주택 방안 가득 빗물이 들어차 있고 집기류가 둥둥 떠다닙니다. 지난해 8월 갑작스러운 폭우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며 일가족이 숨지면서 서울 신림동 주택가에는 물막이판도 설치됐습니다. 너무 들어가는 물이라고 부르는데 너무 들어가 정도면 지하철 옆에서 새들어가는 물이 다. 하지만 주민들이 여전히 불안을 호소하자 지자체가 추가로 빗물바지 공사에 나섰습니다. 지하로 물이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이제 공간 빗물바지를 해가지고 지하에 물이 안 들어가게. 큰 비로 축대가 무너진 아파트 단지도 안전 점검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폭우가 예보되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는 이처럼 방수포를 단단하게 하는 말뚝을 설치하고 모래주머니 숫자도 늘렸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시내 곳곳에서 비로 지반이 약해지며 싱크홀은 없는지 긴급 점검을 하는 등 온종일 수해를 막기 위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됐습니다.